탈일본화 속도, 아베의 명백한 오판임을 증명하다.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서 국내 모든 산업 국산화 박차 제대로 흐름 탔다. 이 두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당초 걱정과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각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규제 범위가 더 확대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탈일본화 국산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자, 여러분, 기업인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단기적인 손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입니다. 예측,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예상보다 한국인들의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고 이 관광 산업이 통계 수치로도 증명이 될 만큼 명백히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소비세 인상되면서 사실상 내수 침체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이 한국을 더 몰아붙이기에는 분명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잠재적 리스크, 불확정성에 대해서 확연히 인지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들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라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선두에는 디스플레이 업체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불화소를 사실상 탈일본화했죠. 삼성전자 역시 부품, 소재 다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고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의 계열사들까지 탈일본화, 국산화의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기의 경우 반도체 연쇄 회로 기판 PCB라고 합니다. 이 PCB를 생산해서 삼성전자 측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PCB 회로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들을 이미 국산 다른 국가 기업들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삼성의 탈일본 정책은 추진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초반만 하더라도 각종 언론에서는 탈일본화에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웬만한 소재의 대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높은 수준의 정밀한 제조 기술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치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교체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한 협력업체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어요. 해당 소재들의 대체 작업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작업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협력업체는 삼성 측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삼성이 탈일본화에 큰 의지를 갖고 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완전한 탈일본화 당장은 어렵겠죠. 현재 일본의 의존도가 한 60에서 80%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해당 부품이나 원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일본 의존도를 20에서 30% 정도로 낮춘다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잘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 영역에서도 이 국산화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개의 케이스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진영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최근 LG전자와 협업해서 일본 업체가 독점해왔던 5G 안테나용 필름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PCT 필름, 이 PCT 필름을 활용해서 5G에 사용되는 고주파용 안테나 전송선과 피복 소재를 제작하는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LTE 스마트폰에서는 이 열가소성 수지에 레이저로 원하는 회로를 도안하고 금속을 도금하는 형태의 LDS 안테나나 이 폴리이미드 기반의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가 안테나에 사용이 되고 있었죠. 이 5G 이동통신과 고해상도 TV 등이 도입되면서 이 전자기기의 부품을 연결하는 FPCB 역시 고사양의 제품이 요구가 되고 있고 이 고속 전송용 제품들은 일본 업체들이 주로 공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속 전송용 소재는 주로 LCP,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PEN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철저히 일본 업체들에게 의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LCP 필름이 이 5G에 적용될 소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LCP 필름은 일본의 쿠라레이, 무라타 등의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형국이고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에서 이 진영글로벌은 PCT라는 소재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PCT, 폴리사이클로헥슬렌, 디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절연 효과를 시험하는 CTI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고온, 고습에 강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LCP와 1대1로 비교를 하자면 유전율이 낮고 수분 흡수성이 낮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인정받아서 기아의 전기차 니로에 전자식 기어 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이 PCT를 기반으로 한 연성 평면 케이블이 사용되었고요. 이 PCT 기반 FPCB의 포텐셜이 올해 초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일본이 자랑하는 LCP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진영글로벌은 최근 PCT 필름을 기판으로 활용한 이 5G용 안테나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 제품은 50Ω대의 임피던스로 LCP 기반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LG전자와 내년 양산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이 반도체 공정 코팅 소재죠 이트륨 옥사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핵융합연과 세원 하드페이싱이라는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일본 의존도 거의 100%에 달했던 코팅 소재 이트륨 옥사이드를 최초로 제작했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미세 분말 상태에서도 뭉치지 않는 이 용사 코팅 소재 이트륨 옥사이드를 직접 제조한 것인데 이 용사 코팅 서멀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말 상태의 재료를 화염이나 플라즈마 등의 고온의 열원을 활용해서 분사시켜서 반도체 부품의 표면에 뿌려 입히는 기술을 의미하고 내열, 내구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자동차 엔진, 우주선 등에도 흔하게 이용되는 공정인데요. 비용이 낮게 드는 대신에 치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고 결국 얼마만큼 균일하고 치밀한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입자 크기가 작고 유동성이 높은 용사 분말을 사용할수록 균일한 코팅이 빠르게 코팅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입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분사 과정에서 이 입자들이 뭉치거나 엉겨붙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낮아져서 균일한 코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트륨 옥사이드는 핵융합연에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였는데 이 말씀드린 입자 크기가 작아졌을 때 생기는 뭉침, 엉겨붙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으로 보입니다. 25 마이크로 이하의 크기에서도 고품질의 코팅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발표했고 입자 크기나 유동성 측면에서 일본 제품보다 확연히 낮다고 핵융합연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점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술, 이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연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식물성 성분인 아이소소바이드와 나노셀룰로즈를 활용해서 이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기존의 폴리카보네이트, 이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 이슈가 있었죠.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이 전범 기업으로도 유명한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컬이 유일했는데요. 아이소소바이드와 나노셀룰로즈 모두 물에 섞이는 친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이 잘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인장 강도는 93메가파스칼을 기록해서 일본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석유 계열 폴리카보네이트보다도 높은 결과값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투명도를 나타내는 투과율 역시 90% 이상을 기록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또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변색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 선루프나 스마트폰 같이 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기기의 외장재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소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체에 크게 미치는 독성은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추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해당 연구 결과는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문제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바이오 제품의 개발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체계와 양산까지는 분명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좋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포텐셜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본 불매만큼이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국산화, 탈일본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장기적인 텀에서도 아베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 좋아하는 소방관 2명이 일본 오키나와에 여행 갔다가 눈앞에서 쓰러진 중국인 관광객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최영균 소방장과 조민준 소방교는 오키나와현 나하시 소방본부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방관 임용 동기이자 친구 사이인 둘은 지난 6월 휴가를 이용하여 오키나와에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6월입니다. 혹시나 이분들의 일본 여행을 비난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6월 14일 그들은 나하시 국제거리의 한 쇼핑몰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호흡과 심장이 멈춰버린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서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응급처치에 나섰죠. 심폐소생술을 시도함과 동시에 쇼핑몰 직원에게 자동재세 동기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그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성은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다행히 아무런 이상 증세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은 소방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오키나와 나하시 소방본부
정부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감사장과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방관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라는 소감을 밝혔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태풍 19호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카나가와 현의 한 마을에서는 물이 끊기는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파견된 급수차가 주민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모두 바닥에 버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밤 인구 1만 명의 산베이 마을에서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인해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자위대에게 급수차를 요청했고 자위대 측에서는 현지사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급수차는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급수차를 마을에 보냈고 이 급수차는 아침에 도착했죠. 그런데 카나가와 현 측에서 자위대에게 그 급수차로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면 안 된다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매뉴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자위대 파견 요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최종 수단인데 이 마을의 상황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따라서 마을은 자위대의 급수차로부터 물을 받지 못했고 다음날 새로 요청한 급수차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위대가 보낸 세대의 급수차는 그 물을 모두 땅에 버렸다고 하네요. 유카와 유지 이장은 늦은 밤에 단수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눈앞의 물을 대체 왜 버려야 하는 건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은 알지만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니클로의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이해한다. 일본은 이대로 간다면 망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여 화제입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이상하다 라고 말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급속히 성장했는데 일본은 제자리에 멈춰 있어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늘지 않는 국민소득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 큰 문제다. 상황은 이러한데도 서점에는 일본이 최고라고 말하는 책들이 널려있다.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진다. 대체 무엇이 최고란 말인가? 이대로라면 가마솥 안의 개구리처럼 일본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